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2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실적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다우는 강보합, 나스닥은 2%대 하락을 보였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다우나 나스닥이 장 초반에 하락 출발했다가 플러스까지 갔었습니다. 다우는 1%대까지 했었고 나스닥은 보합까지 왔어요. 근데 장 초반에 나스닥은요 2.2% 정도 하락해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장 끝날 무렵에 다우는 보합에 끝났고요. 나스닥은 2.2%대 하락을 하고 마감합니다. 캔들로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진 캔들이라서 추세 반전형 캔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미국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장이요, 다우가 강세가 나오고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큰 폭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우가 소폭 강세를 끝냈는데 나스닥이 2%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어저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은 많이 빠지긴 했었죠. 그걸 보면서 어제 우리나라 미국하고 비슷한 점은 대형주 몇 개 잡아놓고 나머지 종목 싹 다 던졌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시장에 나타났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아시겠지만 11월 2일 날 FMC 회의가 있고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는데 F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근원 CPI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가오는 중간선거가 시장의 포인트로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두 가지 이슈 중에 FMC 회의보다는 중간선거의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시장을 방어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오늘 끝난 새벽에 미국 시장의 다우는 비자가가 약 4%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어저께 시간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게 반영되면서 2.2% 시간에서 하락까지 했었다가 마이너스 1.3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2%까지 밀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장중에는 플러스 강보합까지도 갔었어요. 그래서 MS가 9%, 알파벳이 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MS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 전망 가이던스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어려웠고요. 알파벳도 그 구글의 광고의 수입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 뭐 그것이 종목들을 싹 다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해서 4% 초입까지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죠. 7월부터 역전이 됐는데 2년물이 4.42%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특징 중에 하나는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역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3개월물과 10년물의 역전은요, 1960년대 이후에 이 역전 상태가 나면은 약 6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르투스 에스테리아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 침체 시그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3개월 10년물 또 나타나면서 시장을 압박하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서 시장은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윗꼬리가 생기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밤에 ECB 통화정책회의 있죠. ECB에서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데 어떤 식의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미난 것은 국채금리가 내려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경기 침체 가능성 때문에 그런가요? 그 11월에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이 어저께 96%였어요. 근데 오늘 10% 내려와서 86% 내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14%는 이제 빅스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11월 2일이면 이제 27일이니까요. 4일, 5일, 6일 남았거든요. 주일 지나게 되면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경기 침체 우려가 금리 인상을 조절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왜 말했냐면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상을 줄이는 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못 잡잖아요. 인플레이션 못 잡고 경기 침체 같이 오면 그게 더 최악이거든요. 차라리 경기 침체가 오도 인플레이션 빨리 잡고 나중에 금리를 조절하는 게 더 현명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맞을지는 봐야겠죠. 저는 그 부분에 포인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고 경기 침체를 잡는 게 낫지. 경기 침체를 누구로 틀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놔두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행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요. 다우는 0.01%, 0.1%도 0.01%, 2포인트 차이로 플러스가 났네요. 나스닥은 2%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다우는 윗꼬리가 굉장히 길어졌죠. 이렇게 되면은 보통 반전의 캔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이후의 캔들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나스닥은요, 더 길어졌죠. 어제 몸통 밑에서 시작해서 어제 몸통 위까지 올랐다가 다시 비석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차트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 다우나 나서 똑같은 차트의 모습이죠. 어제 다우는 장중 저점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어요. 다우의 장중 저점은 0.3% 하락이었고요. 플러스 1%까지 상승했었던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요. 마이너스 2.24%에서 플러스 0.06%까지, 그러니까 플러스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두 시장이. 그래서 어쩌면 추세 반전형 캔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미국 시장의 캔들의 모습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왠지 그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우와 나스닥이 지수의 폭이 너무 크죠. 그렇죠? 다우는 강보합, 나스닥 마이너스 2%. 어저께 우리나라 코스닥이 코스피는 플러스 0.5, 6% 정도 올랐었나요? 그런데 나스닥은 마이너스 0.7% 정도까지 하락했던 그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환율 하락에 베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한 달 만에 440억을 매수했다고 베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라는데 베팅을 했다고 합니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강세가 되는 거죠. 가능한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게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금리 조절론에 아마 이런 영향이 온 것 같습니다. 금리 조절하면 슈퍼 달러가 약간 약세가 될 수 있죠.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어요. 메리델리의 발언이 시장에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원론적인 문제다. 어차피 내년도에는 자이언트 스텝은 못 갑니다. 죽었다 깨나도요. 빅스텝이나 베이비 스텝을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조절을 얘기 안 해도 금리 조절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금리 조절이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싸움이겠죠. 근데 인하는 거의 힘들다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율 하락에 베팅한 것은 조금 잘못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환율이라는 것은 원달러 하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말하는 거다. 달러. 원화를 말하는 게 달러를 말하는 거.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인데 좀 더 두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환율 차트를 잠깐 보면 지금 환율이요. 야간에 또 10원이 내렸어요. 1416원인가에 마감한 걸로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이 환율을 밀리는 걸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환율이 여기에서 오늘 얼마에 끝났냐면요. 아까 제가 1416원으로 봤었는데 1412원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밀린 거죠. 그럼 오늘도 환율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 받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실 주가 오를 때, 주가가 내릴 때 환율 영향이 전혀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주 일봉상으로 이거 3봉 아니야? 이런 거. 그쵸? 월봉으로 뭐 여기 옆에 붙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월봉 목표치 못했고요. 주봉이 되게 중요해요. 주봉으로도 역시 어떤 특별한 시그널이 아직 안 뜬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가 맞지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것은 좀 아닐 거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6만전자 초읽기 어저께 외국인들 많이 샀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의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요번 좀 다음 달에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 가능성이 있죠. 초읽기 있다 그러고 어제 뉴스 나오는데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뭐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10월 달에 2조 매수했는데 그 중에 1조 2천억을 1조 3천억 정도 삼성전자에 몰려버렸거든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리밸런싱 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 삼성전자 시가치 5위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저께 SK하이닉스가 6월에 실적 쇼크 왔죠. 또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실적
그 약간 쇼크가 왔었어요. 근데도 주가 올리고 있는 그 상황이 좀 특이한데요. 오늘 6만전자 회복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어저께 끝나고 59,400원인데 대차 잔고도 엄청 쌓이고 있다라는 거. 진짜 외국인 매수가 맞다면 대차 잔고는 쌓일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한번 지켜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윗끌레 만기죠. 오늘 윗끌레 만기. 근데 어떤 모습인지 해외 시장 영향을 거의 안 받는 윗끌레 만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